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레테큐메의 대상, 쾌의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유교의 간단한 정리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대상에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괴상을 살펴보면 택상유래가 귀면이라고 해서 연못 위에 우레가 치면 연못의 물결이 따라서 움직인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레가 치면 연못의 물결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남자가 손짓만 해도 여자가 따라가는 격과 같은 걸로 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택상유래 귀묘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군자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폐단이 있을 줄을 알고서 영혼이 끝까지 기리기리 했을 때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면 오랜 세월을 지내가다 보면 폐단이 생겨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동택수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레가 움직이면 바로 연못물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은 남자가 불러주거나 남자가 건드리기만 해도 여자가 따라온다, 이런 의미를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귀매지상이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동적 택수위지 요양이 우레가 진동하면 연못물이 이것 때문에, 진동하는 것 때문에 흔들거리는 것이 마치 여자 가도의 동자라 그 여인을 이 도자가 꼬신다는 뜻입니다. 세속말로 하면 여자를 그 꼬셔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 때문에 귀매상이 되는 것이다. 군자는 관기 합지 부정하여, 군자는 그 합이라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데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직이 종지 유폐하라. 그 끝에 가서는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배단이 생길 줄을 안다라는 것이다. 그러듯이 추지 사물의 막불개연이라, 사물을 미루어 보면 모두 다 그러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렇게 시작이 올바르지 못하면 끝에 가서 폐단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범사로 미뤄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건안구시왈 레진 택상이면 우레가 연못 위에서 진동을 한번 해버리면 수기는 수지승하나니, 바로 연못물의 물기울은 바로 우레 소리에 따라서 물결이 오를 승자는 물결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사람을 따르는 상, 여인이 그저 손짓만 해도 따라가는 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종지폐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혼인의 도라 하는 것은 욕기 영혼이 유종냐라,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이 백년해로를 영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 한번 만나면 백년해로로서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 애유, 이지, 기, 부종지, 팬이,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그 끝을 맺지 못하는, 잘못 시작하면 끝을 맺지 못한다라는 폐단을
미리미리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종인에 여자가 어떤 남자를 따를 적에 이 열이동으로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임으로부터 지어 실신 패더가야 몸을 잃고 여인으로서의 덕을 잃고서 불능연기 소종자 타이라 그 마칠 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이 남녀간이 서로 만나서 끝까지 가는 것은 백년해로인 것입니다. 그 백년해로를 길이길이 못함에 이르짖자 못한 경우에 이르는 자가 매우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른바 화락색세하여 부상 기배자시하라 꽃잎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쇠퇴하다 이 말은 젊었을 때는 어여뻐서 사랑의 눈이 멀었다가 바로 늙어지고 나면 서로 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애욕으로만 만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이죠. 그 소이, 그 이유, 왜 처음에는 좋았다가 헤어지게 될까? 그 소이를 근원적으로 파헤쳐 보면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유이위 부부하야 분유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만남으로 연유해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순정사욕지 소치에 오로지 정욕만을 따르고 욕심만을 방자한 소치로서 부지 기폐지 과야라. 그 패단, 훗날 잘못될 수 있다라는 패단을 알지 못하는 잘못에서 이렇게 한때는 죽고 못 살다가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가지게 된다. 우리 시속말로 하면 사랑할 때는 만에 시처럼 사랑에 눈이 멀고 귀가 멀다가 어느 날 눈 뜨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향사와 열동지시에 만약에 지난날, 이건 가정이니까 지난날 만약에 가사 그렇게 사랑으로서 너무나 사랑이 넘쳐갖고 동할 그때에 영종집해지게 훗날 영원히 그 오랜 세월을 우리가 지탱할 때에 폐단이 생길 거라는 이런 것을 알았다면 이런 실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그러나 남녀지간이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때는 눈이 멀어서 훗날에 야기될 폐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속말로 하면 갑자기 달궈진 냄비는 갑자기 식듯이 깜짝 사랑 바로 영이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뇌택김의 육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초구라 하는 것은 이제로 종적자요. 바로 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한 여인이 시집가면 따라서 시종처럼 함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잉첩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잉첩의 하나가 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딸을 시집 보내면 여종이라든지 하나를 바로 몸종처럼 하면서도 그 남자의 첩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그러한 제도를 잉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동생으로서 잉첩을 삼아 바로 적은 정실부인인 것입니다. 정실부인을 따라가는 잉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으니까. 초구는 구인은 마땅히 정실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유고라고 하는 문열이 남자를 만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간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여지유 소대 이후의 총적자니 이것은 여인으로서 시집을 미쳐가지 못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기다린 후에 바로 여기도 종적자니까 정실 부인을 따라가는 잉첩과 같은 것이니 차는 이 태열지체의 위열야라 이것은 태괴의 바로 열이라 하는 덕을 가진 태괴의 궤체로서 모든 것을 말하는 하삼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효는 어떻느냐? 진괴의 삼효는 구사라 하는 것은 유소대 이후의 행위요라고 해서 구사 역시도 바로 시집갈 시간을 지내버렸다라는 것은 기다린 바 있는 이후에 행한다라는 것이고, 유고라는 것은 중도를 얻어서 시집갈 중도를 얻어서 그건 기람이 되고, 상육은 중도에 맞지 않은 것으로 경계하고 있으니 이것은 진동지체 진괴로서 상삼효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하괴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초구라 하는 것은 귀매이제니 귀매의 죄로서 하는 것이니라고 해서 시집갈 적에 바로 따라가는 여인이니 그것은 마치 뭐냐? 파능이라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꼴이라 바로 내 꼴이 온전한 두 발로 온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라 그래도 정하면 기라리라. 귀매 이제나 이항야오 바로 이 잉첩인 죄로서 시집을 가긴 하나 이게 떳떳한 도리로서 하는 것이요 파능리 길은 상승이라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정실부인을 돕고 받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구라 하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현정지덕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질고 바른 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초효라고 하는 것이 지위가 낮다 보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이 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이 역시도 양이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치 이번에는 무엇과 같으냐?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외알눈과 같은 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라 하는 것이 제대로 만나면 두 눈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이 찌그러져 버렸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똑똑한데 이 구이가 유고라고 하는 이 못난 남자를 만났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쪽 애꾸눈으로 보는 격처럼 집안의 일을 온전히 다 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남자로 유인을 하면은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해서 은둔한 사람을 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조를 지키고 벼슬에 나가지 않은 것을 정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이라는 여인이 남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마치 은자처럼 지조를 지키는 은자처럼 혼자 있게 됐다라는 말이 유인의 정으로 하는 것이 이롭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상활 유인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변상야라 바로 떳떳한 도리를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킨 것 바로 이 정도라 하는 것이 미변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현방면이라 참 여자는 훌륭한데 운수가 기박하다예요. 이런 못난 남자를 만나다니 미인방명이라 했던가 정말 미인들은 운명이 기박하다라고 하더니 여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기박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서 유인부르라 마치 유인으로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육삼이라 하는 것은 귀매의 손이 바로 시집갈 때에 기다릴 숫자, 잠시 기다리는 것이니 반귀 이전이라 도리어 죄로서 정신은 못되고 바로 인첩인 죄로서 시집가는 격이니라. 바로 이 귀매의 이수라 하는 것은 미당열쇠라가 뭔 말이냐면 왜 이런 꼴이 되느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삼은 본비천자라 본래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이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바람에 바로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이 폐단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시집가는데 서두르는 격으로서 서둘다 보니까 천하지 않은 사람이 천한 신분으로 시집갔다 이 소리예요. 구사라 하는 것은 시집가는데 건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친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관연한 딸이란 말하고 같아요. 시집갈 나이가 지내가 버린 것이에요. 건기가. 그래서 관연한 딸이 된 것이에요. 직이유신이라 이제는 뭐 자빠지면 쉬어간다고 이왕 늦은 거 서서히 시집가는 것이 때가 있느니라. 상활 건기지 지는 유대의 행야라 어차피 때를 관연했다면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려서 시집간 것이 좋아요. 어차피 늦어버렸으면.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득가배하여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어서 건기직위예요. 좀 나이가 먹더라도 직위, 늦게 시집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문열이한테 가는 것보다는 노처녀로서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유고라 하는 것은 제을 귀매에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에 어떻게 시집을 보냈느냐. 바로 왕의 여동생이지만 소박하게 보냈다를 이렇게 썼어요. 군짐의 바로 시집 보낸 여인의 소매자락이, 소매자락이라는 것은 의복을 말한 것이죠. 바로 제을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시집 보낼 때에 불여 기재짐의 양이요 그 인첩들, 그 첩들 옷자락 훌륭한 것보다 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첩들의 옷보다도 오히려 검소하게 입혀서 보냈다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바로 외식을 바깥으로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내면의 덕을 숭상한 것이지. 그리고 올 기망이니 달이라는 것이 보름달이 되면 안 돼요. 보름달이 돼버리면 음이 너무 충만한 것이에요. 딱 거의 보름이 되기 전날 14일 정도가 여인의 덕으로서 넘치지 않는 최고의 덕이에요. 이게 올 기망이에요. 달이 거의 보름 됐으니까 여인으로서 덕이 거의 찼다. 보름달이 되면 그날로부터 이그러진다. 그러니 기라니라. 상할 제을 김에 불여 기재지 매 양야는 기위 제중하야 유고라고 하는 이 오의 자리가 중도에 있는 바람에 이귀 행야라 바로 이 중도를 지킨 여인이어서 고귀함으로 행하니라고 이런 의복으로 단장하지 않고 내면의 훌륭한 덕으로 단장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녀 이강에 이렇게 천자의 딸을 다스려서 내린다 이 말은 시집 보낼 적에 상덕이요 불식이라 내면의 덕을 숭상한 것이지 바깥으로 꾸미는 걸 꾸미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황제의 딸과 같은 격인 바로 이 시집 보낼 적에 오히려 첩들 옷보다도 수수하게 그런 홀례의 모든 물건들을
그저 검소하게 보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여인이 광주리를 들고 가는데 실이 없다마는 담겨진 애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빈 껍질이에요. 그리고 선비가 양을 잡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실컷 양을 잡아놨더니 피가 없더라고. 광주리에 애물이 없는 것이나 양을 잡았을 때 피가 없는 것이나 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그러니 무유리하니라. 상륙의 무실은 이 상륙에 그런 담겨진 내실이 없는 것은 성화광자라. 빈 광주리를 들고 결혼식 하겠다고? 이건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적성이 묘마가니 남녀의 소위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바로 올로적성, 달빛 아래서 인연을 맺어준 할머니의 붉은 인연줄이 아득하니 없으니 이건 종신토록 시집을 가지 못한다가 광주리에 예물이 들지 않고 남자에게는 양을 잡아도 피 한 방울이 없더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초구는 귀매이제니 귀매에 죄로서 하는 것이니라고 해서 바로 이 잉첩으로서의 그 따라가는 여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한쪽 부분만 한다가 파능리예요. 절름발이로 능히 걸어가는 격이라 그래도 정하면 길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구는 거하이 무정응이라 여기가 뭔 말이냐면 초구라 하는 것은 초자가 아래에 거한 데다가 바로 정응이 없어요. 구사하고 만나버리니까 정응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내 남편이 없이 따라가서 사는 첩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제라는 잉첩의 상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잉첩이란 두 가지예요. 첫째, 신분이 낮다. 정실로서의 부인이 될 수 없다. 정응이 없으니까. 그러나 구라고 하는 양강은 여자에 있어서는 현정지덕이 돼요. 그래서 단위 제지천하야 잉첩으로서 천한 신분이 되어가지고 근능 승조 기군이라 겨우 능히 그 여기에 군자는 정실 부인을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실 부인을 돕는 데에 그칠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파능리지상이라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못하니까 절름발이가 걸어가는 상이 되는 것이요. 그 점즉 그렇게라도 가면 시집가면 길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적에는 천자나 제후나 대부까지도 그 적실부인 하나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적실부인의 그 집안에 조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함께. 그러니까 그 집안에 시집가면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여자들을 몽창 갖고 와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실부인을 따라서 사람에게 시집간 자라고 말한 것이다. 난시정서가 말하기를 이 절름발이파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라는 말은 뭐 어떤 데 쓰고 있냐면 전행, 독자적으로 걸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절름발이는 독자적으로 걸지 못하니까 사람에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면 요즘 사람들은 지팽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걷지 못하고 의인내가라고 하는 남의 사람을 의지해야 가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바로 정실부인을 따라간다가 된 것입니다. 바로 제첩지도라고 하는 것은 정실부인을 받들어서
행하면 길하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인군 군자가 정실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활 귀매이제나 이학야오, 바로 이 신분이 낮은 여동생으로 잉첩의 신분이라 하지만 이것은 한자가 뭐냐면 상구지덕이에요. 이 떳떳하게 오래 가지는 이러한 덕을 가지고 있으며 파능리 길은 상승이라는 것이 도울상자 받들승자, 바로 정실부인을 받들어서 이 소리예요. 정실부인을 받들고 정실부인을 도와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이라 하는 것은 상구의 덕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바로 파능리라고 하는 것은 명불능자주사요, 스스로가 모든 일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전름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잉첩이에요. 그러니 역족이 성조기군야라, 또한 넉넉이 여기에 기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실부인을 돕고 도운 자이다. 이 효에서 말한 것은 이 현정지녀로 바로 현숙하고 올바른 여인으로서 위재지천하야, 바로 잉첩이라고 하는 이런 천한 사람이 되어서 근능 성조기 정실이 겨우 능히 그 정실부인을 돕는 사람으로서 불능대유소위 하니 능히 크게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또한 이것이 전름발이가 걸어가면서, 전름발이가 걸어가긴 걸어가되, 남을 의지하고 걸어가긴 걸어가되 멀리까지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바로 잉첩의 제도라는 것이 이러한 정실부인을 모셔야 하는 한계점 때문에 현숙한 부인으로서의 도를 다하여 집안을 이룩해 나갈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